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2015년 9월 9일 오후 2시경 충남 아산시의 롯데마트 천안 아산점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운전석에 탑승하려던 여성을 재빨리 뒤따라가 시카를 꺼내며 입을 열거나 소리 지르면 죽는다, 보조석으로 건너가라 라며 협박합니다. 여성이 보조석으로 넘어간 후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은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운 후 칼을 겨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그 후 여성이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거나 소변이 마렵다고 정차를 요구하며 탈출을 시도하는 등 여성의 계속된 저항에 화가 난 남성은 국도변에 차량을 세우고 결국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 후 9월 10일 새벽 5시경 남성은 사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서울 광진구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으며 사체를 트렁크에 옮긴 후 굉장히 엽기적이고도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칼로 목을 절개하고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해부까지 절개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마구 난도질하는 등 피해자의 시신을 굉장히 처참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그 후 남성은 훼손한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으며 부산 및 울산 지역까지 거쳐가게 됩니다. 그 와중 울산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바꿔 달았으며 9월 11일 다시 서울로 올라온 남성은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시신과 차량을 불에 태우고 달아났습니다. 김일곤이 저지른 이른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입니다. 사실 김일곤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다른 여성의 납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납치를 시도하였으나 주차장을 나가는 도중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동시에 여성이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당황한 김일곤은 그대로 차를 운전하면서 달아납니다. 이런 희대의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김일곤의 범행 동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김일곤이 범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약 4개월 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토바이로 식자재 배달을 하던 김일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26살 김모 씨와 접촉 사고가 날 뻔합니다. 이후 둘은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김일곤은 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일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아무 잘못도 없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5월부터 8월 초까지 김모 씨가 일하던 노래방 업소를 7차례나 찾아가 김모 씨에게 벌금을 내라며 깽판을 벌입니다. 급기야 8월경에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 씨에게 찾아가 김일곤이 손도끼를 내보이며 위협을 가하자 참을성이 바닥난 김모 씨가 자신 있으면 차에 타라 라고 했으며 김일곤이 차에 타지 않자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모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 겁에 질린 김일곤은 그대로 달아나는 주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복수를 다짐한 김일곤은 노래방에서 일하는 김모 씨를 유인하기 위해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은 납치한 여성이 김모 씨에게 전화하게 한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한 뒤 김모 씨가 나타나면 방심을 틈타 기습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여성을 납치하였으나 생각보다 여성의 저항이 거세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잔혹하고도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것이 김모 씨에 대한 분노가 피해 여성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일곤은 시신과 차량을 불태운 뒤 도주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으나 생각보다 범행이 허술했고 인근 CCTV에 노출된 탓에 경찰은 곧바로 김일곤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배 전단을 배부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습니다. 공개 수배로 인해 도주가 힘들어진 김일곤은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 겁이 많았던 그가 택한 자살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병원의 안락사 약이었습니다. 9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김일곤은 서울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을 찾아 다짜고짜 안락사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병원에서 거절하자 김일곤은 잠시 병원에서 나왔다가 오전 11시경 다시 찾아와 쌍칼을 내보이면서 약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이때 수의사와 간호복지사가 건물 안쪽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자 김일곤은 그대로 도주하였지만 출동한 경찰과 주변 시민에 의해 동물병원 인근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김일곤은 쌍칼을 휘두르며 끝까지 저항을 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김일곤이 기자들 앞에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윽박질렀다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게 없어요, 나.
1967년생 김일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 탓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출한 후 혼자 서울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는 1987년부터 강도, 폭행, 절도 등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감옥에서 도합 18년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집 없이 길거리, 감옥, 고시원을 떠돌던 김일곤은 이 사건 전 이미 전과 22범이었으나 그동안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건 후 경찰은 우범자 관리에 대한 부실함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희대의 범죄자들과 견주어도 상당히 높은 33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가 검거될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 즉 데스노트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일곤의 진술에 따르면 여기 적힌 명단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며 복수를 결심한 김모 씨를 포함하여 의사, 판사, 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추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살생부에 이들을 적은 이유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픈데 입원을 더 시켜주지 않아서 의사를 적었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간호사를 적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데스노트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강한 살인 의사를 내비치는 김일곤을 보고는 이것이야말로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016년에 이루어진 1차 공판에서 김일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본인이 들고 있던 데스노트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달라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국선 변호인도 믿을 수 없다며 변호를 거부했으며 담당 검사가 본인을 비웃었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2차 공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재판 방청객 중 기자가 있는 것을 보고 기자를 내보내라며 난동을 부렸으며 함부로 기사 쓰는 거 그거 사람 죽이는 행위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기사를 막 쓴다고 해도 사람이 죽인 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강도살인, 자동차 방화, 사체 손괴, 특수 강도 등 엄청난 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글쎄요, 그가 모범수로 복역한다면 그의 가석방은 2035년부터 가능합니다.